다음은 내 앞침대에 할머니께서 손을 드셨다. 그럼 만약 제가 남는다면 다시 40대로 젊어진다는 건가요? 그리고 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시야가 20%밖에 남지 않은 시각장애인인데 기존의 병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눈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조우진 팀장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부드럽게 응시했다. 아니,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손에 드신 그 서류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나는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입을 앙다문 채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곧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곧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다. 우리는 약간은 당황해서 그녀를 보았고 조우진 팀장은 잠시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어머님, 깨끗하게 보시니 좋으시죠? 우리 어머님 서류분이 뇌종양 수술 받으시다가 이곳으로 오셨던데 그 또한 다 치유되셨으니 이곳에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한참을 할머니가 안정되시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자리에 앉은 조우진 팀장은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이번엔 내가 손을 들었다. 돌아갈 것을 결정하면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심화 교육은 또 뭔가요?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러고 보니 마실 걸 준비 안 해드렸네요. 윤태일 씨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는 방문을 열고 머리만 밖으로 내민 채 뭐라고 말을 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건 돌아가는 길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곳 사경은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현세로 돌아가는 길은 그 벽을 나가 외벽까지의 여정입니다. 다만 외벽 너머에는 수많은 잡귀들과 요물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기본 교육이고요. 심화 교육은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여정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내벽 너머에서 생존할지에 대한 교육을 2년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들은 모두 학교에서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결정 후 학교로 가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엔 창가 침대에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손을 들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현세의 가족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또 내벽 바깥은 많이 위험한가요? 조우진 팀장은 넥타이를 추스르며 대답했다. 먼저 죄송합니다. 원래 내벽 너머에 대해서는 전 어떠한 정보도 드려서는 안 되는데 귀신이니 요물이니 말씀을 드렸네요. 내벽 너머에 대해서는 남으실지 떠나실지 결정 후에 교육기관에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세의 가족에게 꿈으로 의사를 전달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다만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향후 현세로 떠나시기를 결정하신다면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꿈으로 가셔서 의사를 전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30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년간의 심화 교육을 받으시고 떠나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간만 현세 시간으로 24일일까요? 말씀드리는 지매 교육은 2년 코스이고 학비는 1년의 수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수명의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한전을 받으셔야 하고요. 집도 빌리셔야 하고 먹고 입으셔야 하는 비용이 들 테니까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윤태현 군. 나는 내 옆 침대에 내 동생을 보았다. 그는 서서히 손을 내리며 수줍은 듯 말했다. 그렇게 환전된 수명은 어디로 가나요? 나는 순간 조우진 팀장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 뭔가 놀란 듯한 당혹감이 비쳤다. 글쎄요. 신이 정하신 거니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제 명함이 있으니 프린트물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친절히 설명드릴 겁니다. 결정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니 그동안 리조트에서 충분히 좀 쉬시면서 힐링하시며 느긋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저희 직원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후 노크를 하며 역시 올블랙 정장의 여직원이 쟁반에 음료를 들고 들어와 음료를 나누어 주었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올블랙 정장의 남자 직원이 옷을 가지고 들어와 나누어 주었다. 옷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인데 새 것처럼 깨끗했다. 한복을 다한 우리는 2명의 직원을 따라 병원 건물을 나섰고 미니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다. 나는 부산 사람이었기에 서울 지리는 전혀 몰랐지만 표지판과 남산타워를 보고 이곳이 남산인 줄 알았다.
버스는 꽤나 고급스러운 호텔 앞에 정차했고 우리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내렸다. 그곳 호텔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응대해 주었고 각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나는 동생이 걱정되어 2인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난 침대가 2개인 방에서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경에서의 첫째 날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일주일을 호텔에서 수영을 하고 들산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곤 했다.